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엄청난 빅딜이 터졌습니다. 2025년 아직까지 시즌이 종료가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2025년 사실상의 오프시즌 1호 빅딜이 나왔습니다. 바로 올랜도 매직과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엄청난 규모의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올랜도 매직은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했고요. 그리고 멤피스는 그 대가로 1라운드 픽 다발과 그리고 캔터베스 칼드웰 포프, 콜 앤 써니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랜도는 왜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했을까요? 자, 데스먼드 베인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모두 이 선수의 장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내구성이 나쁜 선수는 아니었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단 111경기 출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뛰었을 때는 공수 양면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선수죠. 자, 그런데 24-25 시즌 올랜도 매직은 3점 꼴찌 팀이었어요. 3점 시도 개수가 23위, 35.3개에 불과했고요. 3점 성공 개수 꼴찌였습니다. 11.2개. 그리고 3점 확률 꼴찌였습니다. 31.8%. 네, 그래서 3점은 거의 젬병이었어요. 3점을 던지지도 못하고 잘 던지는 선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감독 입장에서도 3점을 장려할 수가 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자, 그 탓에 수비 레이팅은 전체 2위였는데 공격 레이팅이 27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불균형이라고 봐야죠. 특히나 보스턴 셀틱스와의 이번 2025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3점 성공률이 26%였습니다. 슈터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했던 그런 이 올랜도였죠. 수비도 좋고 나이도 젊고 확실한 원투펀치에다가 훌륭한 감독진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3점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공격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죠. 자, 그런데 데스먼드 베인은 리그 최고의 3점 슈터입니다. 2020-21 시즌 루키 때부터 이미 43.2%의 3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2년차 때는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무려 3개였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43.6%. 그리고 3년차 때는 최다인 7개씩 던져서 40.8%. 역시나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42경기밖에 뛰지 못했지만 3점을 제일 많이 던졌고 3점을 제일 많이 집어넣었죠. 본인의 커리어상으로 8.6개 던져서 3.3개를 넣었습니다. 38.1%. 대단히 확률이 좋았고, 그리고 올 시즌 6.1개 3점 시도 개수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데스먼드 베인이 이것저것 이번 시즌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픽앤롤 볼핸들러로도 나섰고, 세컨더리 볼핸들러에 또 이번 시즌 리바운드를 총 418개를 잡았는데, 이게 평균으로 치자면 리바운드 개수가 무려 6.1개였어요. 상당히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데스먼드 베인이 이번 시즌 평균 기록 자체가 19득점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5개, 상당히 다재다능했는데 많은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까 3점의 성공 개수, 그 다음에 시도 개수는 루키 시즌 때 이후로 가장 낮긴 했어요. 하지만 3점 성공률은 39.2%,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산 3점 기록이 NBA에서 5년을 보내는 동안 평균 6.3개 시도, 2.6개 성공률이 무려 41%입니다. 3점을 성공시키는 개수, 3점의 효율, 전부 다 리그 최고 수준이라 보시면 되죠. 최고의 그냥 3점 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랜도 매직은 전통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3점이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1990년대에는 좋은 3점 슈터들이 많았죠. 네, 그 당시에 데니스 캇, 닉 앤더슨이 있었고, 드와이트 하워드 함께 했을 때는 히더 터컬르, 라샤드 루이스, 역시나 좋은 슈터들이 많았는데 최근 한 6, 7년 동안에는 좋은 슈터가 전무했습니다. 2019-20 시즌 테렌스 로스 은퇴했었죠. 토론토 랩터스에서 덩크 왕에도 올랐던 선수인데, 이 테렌스 로스가 3점을 160개 이상 넣은 이후로 단 한 번도 5년 동안 한 시즌에 160개 이상의 3점을 넣었던 선수가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는데 데스먼드 베인은 최고의 3점 슈터죠. 데스먼드 베인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160개 이상의 3점을 무려 5년 동안 3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과 양 측면에서 데스먼드 베인 같은 슈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이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선수를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의 주요 선수들과 타임라인이 일치합니다. 28-29 시즌 계약 만기자가 이번에 영입한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웬델 카터 주니어, 그리고 조나단 아이작입니다.
그리고 2930 계약 만기자가 프란츠 바그너와 제일런 석스예요. 여기에 이제 파울로 방케로가 남아있는데 주요 선수들 5명이 2829 혹은 2930 계약 만기자니까 이 올랜도가 자랑하는 핵심 선수들과 타임라인이 일치한다. 그래서 최소 뭐 2829 혹은 2930 시즌까지 달려보고 뭐 안 되면 또 그때 충분히 해체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샐러리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맞췄다. 그래서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랜도 매직 2년 연속 대단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여름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올랜도 매직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실 거예요. 주로 집토끼를 잡거나 혹은 새로운 FA 계약을 맺으면서 2024년 여름에만 무려 600ml 넘는 금액을 썼습니다. 600ml, 60ml 아니라 600ml를 썼어요. 물론 여기에는 연장 계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올랜도 매직, 제프 웰트만 이 구단 수뇌부가 아주 우승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5년 여름 1라운드 픽 4장을 투자하면서 1호 빅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은 이제 다음 시즌 미러키 벅스는 야니스가 남긴 하겠습니다만 릴라드가 못 뛰죠. 우승 어렵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테이텀 아웃 우승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부 컨퍼런스는 약간 빈집털이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이나 클리블랜드, 지금 파이널 하고 있는 인디애나 페이서스, 또 최근에 강팀으로 올라선 뉴욕 닉스 이런 팀들이 또 마이애미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동부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올랜도 매직도 과감하게 질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렌 써니의 만기 계약은 오케이입니다. 코렌 써니는 2526 시즌 때 계약이 있고 2627 시즌 때는 팀 옵션이에요. 하지만 앤서니의 만기 계약은 오케이인데 2년 42밀, 그러니까 플레이어 옵션까지 포함해서 KCP는 2년 42밀이 남아있는데 악성 계약입니다. 지난 시즌 3점, 이번 시즌 34%에 완전히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3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덤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데스먼드 베인을 영입하는 데 끝나지 않고 KCP를 처리하는 대가로 우리가 1라운드 픽 한 장을 더 줄게. 그래서 1라운드 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이해가 가지 않는 무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스먼드 베인을 데려온 올랜도 매직의 예상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런 석스와 데스먼드 베인이 백코트, 프란츠 바그너와 파울로 방케로가 3번과 4번으로 오가면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웬델 카터 주니어, 부상만 없으면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주전 5번으로 뛰겠죠. 물론 후속 무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벤치도 여전히 두껍습니다. 앤서니 블랙을 올랜도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코렌 써니와 KCP를 떠나보내면서 블랙은 아마도 식스맨으로 뛰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리 해리스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백업 2번으로 뛸 가능성이 높고 트리산 다실바 지난 시즌 때 번뜩이는 활약을 종종 펼쳤었죠. 이 선수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장 7번째, 8번째 선수로 쓰게 될 테고 조나단 아이작 올랜도 매직에서만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뒤로 갈수록 이제 비보장 계약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건강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살을 쪽 빼고 나타났던 고가 비타지 이 선수가 백업이겠죠. 모리츠 바그너 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올랜도 매직은 팀 옵션 가지고 있는 선수 가운데 최소 한 명은 그 옵션을 거절해야 되는데 모 바그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백업 빅맨으로 고가 비타지를 기재했습니다. 자, 이제 멤피스로 넘어가 볼까요? 멤피스는 왜 이 트레이드에 찬성했을까요? 자, 일단은 자렌 잭슨 주니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큽니다. 일단 멤피스는 자렌 잭슨 주니어와 연장 계약이 남아있죠. 지금 이번 시즌 올 NBA에 뽑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튼 계약이긴 합니다만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에게 멤피스는 이미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이번 시즌까지는 염가로 뛰었단 말이에요. 연봉이 연평균 22밀, 23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장 계약은 당연히 자렌 잭슨 주니어는 홈런을 치고 싶어 할 때고 그렇다면 멤피스 입장에서는 모란트를 내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베인을 트레이드하면서 리툴링하고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 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데스먼드 베인을 트레이드하지 않았다면 2526 시즌 모란트 39.5mm, 베인이 36.7mm니까 두 선수만 거의 76.2mm 됩니다. 그리고 2627 시즌 때는 모란트의 연봉이 42mm를 넘어갑니다. 베인도 거의 40mm니까 두 선수 합쳐서 거의 81mm 되고요. 2728 시즌 때는 두 선수 연봉의 합이 무려 87mm 됩니다.
그래서 데스먼드 베인의 계약이 뭐 악성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연장 계약 첫 해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그래서 뭐 계륵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굳이 놓고 따지자면 모란토와 베인 중에 팀을 떠날 운명은 데스먼드 베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멤피스는 이 베인을 내보내는 건 분명히 아쉽지만 대가가 나쁘지 않았죠. 일단 데스먼드 베인의 공백, 그러니까 경기 내 인게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성장한 스카티 피펜 주니어로 대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피펜 주니어가 정말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데스먼드 베인의 공백을 충분히 피펜 주니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섰을 테고, 그리고 받아온 KCP와 콜 앤서니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에 올랜도에서 저점을 찍었지만 벤치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KCP도 뭐 연봉이 21밀, 콜 앤서니 13밀이니까 연봉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CP는 여전히 좋은 수비수이고 콜 앤서니는 모란테 백업으로 뛰면서 15분, 20분은 충분히 뛸 수 있죠. 그래서 당장 팀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멤피스의 지명권 4장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대한 멀리 있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2장이나 수확했어요. 네, 그래서 2028년, 2030년인데 사실 조금 더 욕심을 냈자면 2028년보다는 2030년과 2032년 딜을 좀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멀리 있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2장이나 받아온 부분도 성공이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멤피스가 받은 지명권 4장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6월 26일 열흘 뒤에 열리는 2025년 1라운드 16픽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로터리 픽 바로 바깥이기 때문에 이것도 꽤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 이건 이제 워싱턴 피닉스 스왑인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멤피스가 이미 피닉스의 픽에 대한 스왑 권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워싱턴과 올랜도 매직 픽의 스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올랜도의 2026년 1라운드 픽에서 더 높은 쪽과 그 다음에 피닉스와 워싱턴 스왑이라고 했잖아요. 피닉스와 워싱턴의 픽 가운데 더 나쁜 쪽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즌 때 워싱턴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합니다. 그럴 가능성 높죠. 그 다음에 피닉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듀란트 내보내면 피닉스가 플레이오프 진출 쉽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멤피스는 2026년 로터리 픽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26년 1라운드 픽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2029년 올랜도의 픽 스왑, 이건 탑2 보호고요. 그리고 2028년과 2030년 올랜도의 비보호 1라운드 픽 2장까지 받아왔는데 이게 비보호가 붙으면은 굉장히 가치가 또 높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올랜도 매직의 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랜도 매직이 이 라인업으로 달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은 웬만하면 성적이 좋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2030년 픽은 조금 지켜보아야 될 그런 픽이긴 합니다만 일단 2028년과 2030년을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올랜도 매직이 이때 바닥으로 가라앉거나 폭망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1라운드 중후반 정도 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8년보다는 2032년을 받아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비보호 픽이기 때문에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굉장히 장사를 잘 한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올랜도 매직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지금 우리 애들 1998년생, 2000년생, 2001년생, 박은캐로는 2002년생인데 그래봤자 2030년 돼봤자 27, 28인데 이때 우리가 꼬라박겠느냐. 생각보다 2028년과 2030년에 1라운드 픽의 가치는 높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4장을 때려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트레이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자, 올랜도 매직은 제가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스타가 아닌 자원에게 1라운드 픽 4장은 분명히 과할 수 있죠. 거기다가 픽 스왑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를 감행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랜도 매직의 목표가 그리고 목적이 우승이라면 저는 확실한 3점 슈터가 옳은 선택이라고 봐요. 데뷔 이후에 3점 성공률이 40%고 3점을 2.5개 이상 3개 가까이 때려박는 그것도 수비가 좋은 자원에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선수에게
이 정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애매한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올스타는 아니지만 올스타 바로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수 밸런스까지 갖춘 그런 데스먼드 베인이 옳은 선택이 아니냐. 만약에 올랜도가 지금 팀 색깔이 수비인데 데스먼드 베인처럼 3점을 잘 넣어. 그런데 일반적인 3점 슈터처럼 수비가 완전 그냥 바보야. 그러면 저는 이 픽의 내장 투자는 과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투웨이 플레이어고 피켓롤이 되고 보조 볼핸들러 그 다음에 보조 플레이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반케로 연장 계약과 함께 올랜도 매직은 3년은 달릴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되면 1차 에이프런은 물론이고 2차 에이프런까지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충분히 샐러리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우승을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기 때문에 굉장히 올랜도 매직 선수들의 뭐 동기부여나 혹은 우승을 위한 발판은 크게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연봉의 타임라인과 그러니까 계약의 타임라인과 선수단 나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했습니다. 콜앤서니는 젊은 선수지만 KCP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훨씬 젊은 데스먼드 베인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연령대와 계약의 타임라인이 비슷해졌습니다. 데스먼드 베인은 1998년생이니까. 그리고 악성인 KCP 계약도 떨쳐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KCP가 지난 시즌 때 극도로 부진했고요. 굉장히 인게임 매너가 좋은 선수인데 플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뭐 더티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옵션 포함해서 2년 42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KCP의 계약은 악성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KCP의 계약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에게는 별점 4개를 주도록 하겠고요. 멤피스는 저는 별점 5개입니다. 일단 자렌 잭슨 주니어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이번 시즌 중심은 모란트에서 약간 잭슨 주니어로 넘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잭슨 주니어가 공격에 눈을 떴고 여전히 파울이 많지만 뭐 수비는 또 워낙 잘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자렌 잭슨 주니어와는 무조건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스먼드 베인에 남아있는 4년 160밀 계약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샐러리를 좀 더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베인의 연장 계약 첫 해 퍼포먼스도 좀 아쉬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고생을 했습니다. 평균 뭐 25 가까이 했으니까. 그런데 득점이 지난 시즌 대비 뭐 4.5점이나 떨어졌고 그리고 연평균 뭐 거의 50밀, 40밀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활약상 자체가 멤피스 팬들의 마음에 100% 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베인을 골자로 딜이 들어오니까 바로 1라운드 픽 4장을 뜯어낸 거죠. 그리고 로스터의 깊이를 크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베인의 이탈은 아쉽지만 그 자리에 콜 앤서니와 그리고 KCP, 자, 이 두 명의 롤 플레이어를 데려왔어요. 당장 뭐 주요 로테이션에 진입할 수 있는 두 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로스터의 깊이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1라운드 픽 4장과 픽 스왑을 뜯어왔다면 이거는 저는 만족스러운 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스카티 피펜 주니어의 성장도 아주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베인에게 대한 이런 딜이 들어왔다면 1라운드 픽 4장, 픽 스왑 그리고 롤플레이어 2명이라면 저는 멤피스가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완전한 만기 계약자를 제외하면 파이널 기간에도 트레이드는 가능한데 분명히 후속 딜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최대한 빨리 저희가 대응을 해서 또 양질의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시즌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죠. 고맙습니다.